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아침 7시 7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급등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전날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한 거에 대한 반응이 이제서야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사 제목 하나 좀 볼게요. 이게 어젯밤 내용을 잘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월가 금리 B컷 대환영 써 있습니다. 단지 생각하는데 하루가 걸려서 그랬던 거지 어쨌든 굉장히 좋아했다 이겁니다.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뭐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에 대한 반응이 지금 천천히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 어젯밤 급등으로 인해서 삼각 수렴형이었잖아요. 그죠? 방향성을 정하고 있었어요. 요렇게 요한해서. 근데 어젯밤에 이걸 이제 톡 뚫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다? 이제는 이 혼조한 구간에서 방향성을 위쪽으로 정한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저기 어딘가에 단기 저점 만든 게 있었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N자로 이렇게 상승 목표치가 열린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상승에 대한 뭐 그런 준비 혹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의 좀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이게 아직까지 뭐 하락 전환 신호가 나오고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요. 그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좀 머릿속에 좀 넣어놓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벤트들이 몇 개 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도요. FOMC 회의는 끝나고 그에 대한 반응은 좋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오늘이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9월 선물과 옵션이 상당히 역대급으로 변동성이 크게 좀 들썩들썩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만기일이다, 뭐 큰 포지션이 청산되거나 뭐 이러면서 이게 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깜짝 되돌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만기일이라는 사실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자 이겁니다. 만기일이기 때문에 급락 폭락한다, 뭐 아니면 급등한다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그런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성이 있는 이벤트가 오늘 이게 오늘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자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있습니다. BOJ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일본 중앙은행이죠. 여기 달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오늘 있더라고요. 오늘 낮에 한국 시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조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이게 왜 영향을 미치죠?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엔캐리 트레이드. 일단은 미국이 50bp 인하했습니다.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데 50bp 조금 한 번에 좀 많이 인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 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엔화 강세가 유발이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또 우리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자칫 잘못하면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는 점과 더해져가지고 둘이 시너지 효과를 내갖고 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이거 두 가지를 좀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방향성을 이제 위쪽으로 정했고 일단 더 올라간다 이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점들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또 그리고 뭐죠? 어젯밤 급등했죠.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다소 경계해야 된다. 이런 점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분명한 건 뭐다? 분명한 건 지난주에 단기 바닥은 만들었고 단기 고점 신호는 나왔냐? 안 나왔다 이겁니다. 계속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죠. 어제 FOMC 회의에서 약간 혼조해가고 출렁출렁해가고 여기서 너무 상승 탄력이 둔화돼서 살짝 좀 위기가 있긴 있었는데 이 또한 단기 고점 신호가 나온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약간의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위기를 어젯밤에 시작부터 급등 출발하면서 극복을 한 겁니다. 시작부터 갭상승 출발했고 하루 종일 강했고 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급등 마감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계속 이걸 강조 말씀드리는 거는 상방 베팅을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 단기 고점이 안 나왔다. 아직 꺾인다라는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상승으로는 안 먹더라도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면은 최소한 안 된다 이겁니다. 단기 고점이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뭐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든지 뭐든지 하는 거지. 일단 그죠.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그런 걸 생각하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 청개구리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기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조금만 좀 더 자세히 좀 기술적인 분석하기 전에 좀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어제 저녁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내용이었죠. 대장이 교체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가능성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자. 대장이 누구냐? 미국 주식. 나라별로 따지면 미국이 강하죠. 미국이 대장이죠, 분명히. 업종별로 따지면 뭐 반도체 아니면 뭐 AI 뭐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같은 친구들인데, 겉에 포장지만 다를 뿐이지 같은 친구들인데, 빅테크 뭐 이런 친구들이 지금 대장이잖아요. 이런 대장이 금리 인하를 계기로 해서 혹시나 대장이 바뀌는지 우리는 좀 관찰해보자,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젯밤의 반응을 보면은 아니었죠. 어제 아시아장의 움직임 뭐 그런 게 약간 뭐 속임수였다고 해야 되나? 뭐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물론 아직까지도 약간 이거를 좀 우리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어젯밤 움직임들이나 이런저런 좀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한 점이 있어서, 예, 그런 점들을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예, 그 사실 어제 저녁에 이것도 다 좀 한번 언급을 한 내용이긴 합니다. 뭐냐면 일단은 그, 그 대장이 바뀌는 데에서, 네, 대장이 교체되는 과정 중에서 평화로웠던 적이 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장이 바뀌는 과정이라면은 그동안 돈이 많이 몰려서 많이 올랐던 대장들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어떤 대장이 바뀌어서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요.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빠져나간 돈이 다른 새로운 주도주로 들어와가지고 이 새로운 주도주가 올라가고, 이게 어떤 교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차분하기가 좀 어렵다고요.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금융위기나 이런 게 좀 많이 나기도 했었고요. 하여튼 그리고 마침 공교롭게도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고 있는 구간이죠.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되는 구간에서 항상 시장이 뭔가 좀 잡음이 컸거든요. 뭔가 좀 시끄러웠죠, 그죠? 항상 위기가 왔다거나.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 기간까지 겹쳐져 가지고 아무튼 생각을 하는 점이, 대장이 역시 이번에도 좀 평화적으로 교체되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은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대장이 조금은 더 살아있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대장의 생명이 완전 간 것은 아니다 싶은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대장이 교체가 되려고 하긴 할 것 같은데, 교체가 되는 과정 중에서 평화롭게 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좀 시끄러워질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대장이 좀 무너지면서 시끄럽게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의미 있는 그런 평화로운 교체 그런 건 아니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일단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어젯밤에 생각해 본 부분이 일단 뭐 이런 점입니다. 대장 교체 생각하는 거는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좀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약간 어떤 대장 교체를 하려고 하는 모습도 살짝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역시나 대장 교체는 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냥 대장이 죽고 난 다음에, 기존 대장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이제 천천히 살아나는, 이제 어떤 위기에서 다시 이제 싹이 튀어오르는, 거죠. 어떤 큰 급락, 이런 시장의 큰 급락 이런 거 이후에, 그런 거 이후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이 다음번 주도주의 싹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게, 이렇게 새로운 대장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라고 일단은 뭐 생각을 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여전히 돈이 쏠린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일단 요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 러셀 지수 이런 걸 주목하자, 이거는 조금 좀 일단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스닥이나 엔비디아 같은 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다시 이 돈들이 러셀 지수로 쏙 들어와서 러셀 지수가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선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빠진다라고 하면 시장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빅스가 막 치솟았잖아요. 빅스가 막 치솟으면서 시장이 다 빠졌잖아요. 다시 이런 과정을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평화로운 교체? 어렵지 않을까.
혹시나 엔비디아 반도체 나스닥에서 돈이 빠져나와도 러셀 지수로 올라가서 러셀 지수가 랠리를 한다. 얘만 랠리를 한다.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다시 한번 좀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좀 물음표로 좀 남겨는 놔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젯밤 이제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지수 이런 친구들이 같이 상승했죠, 그죠? 시장이 오르니까 상승을 하긴 했는데 얘는 물론 얘네도 삼각 수렴형을 극복하고 위로 올라가긴 했는데 문제는 얘네는 아직도 이 저항에 어디 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 상승이 속임수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수렴형이 위쪽으로 방향성을 정했고 위쪽으로 이제 올라간다. 그럼 이제 다시 대장이 초강력하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대장에도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거 그러니까 지금 물음표로 좀 남겨놓자고요. 근데 어쨌든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저래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좀 어렵지 않을까. 러셀 지수가 랠리를 하고 지금까지 금리로 고금리에 소외됐던 다른 친구들이 금리 인하했다고 얘네가 대장이 갑자기 확 될 수 있을까?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러셀 지수나 중소형주들이 왜 소외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돈을 못 버니까 소외가 됐었거든요. 실적이 안 좋다라는 핑계로 소외가 됐던 겁니다. 그죠? IT 빅테크나 엔비디아나 뭐 AI나 얘네는 왜 돈이 쏠렸죠? 실적이 좋으니까 사실 돈이 쏠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돈 벌 능력이 있냐 없냐, 이 회사가 돈 벌 능력이 있냐 없냐가 그게 핵심인데,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은 이제 고금리가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애초에 돈 벌 능력이 조금 돈 벌 능력들이 일단 조금 떨어지는 회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금리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고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러셀 지수로 급격한 돈 쏠림 이런 거는 어려울 수 있겠다. 뭐 어떤 기업의 실적 관점, 어떤 기업의 능력 관점에서 봐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고 어쨌든 근데 조금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뭐가 오를지는 아직 저도 뭐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어제 처음으로 이제 50bp를 인하했고 어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어떤 금융시장에 어떤 통화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게 신호탄이 어제 쏘아진 거기 때문에 어제 실질적으로 쏘아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앞으로 몇 거래일 정도는 어떤 이런 흐름에 관해서 조금 면밀히 지켜보면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런 점들을 좀 잘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뭐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도 대장은 영원하지 않을까. 러셀 지수 쪽으로 돈이 지금 쏠려가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젯밤에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어제 낮에 아시아 증시에서 반응이나 미국 증시 반응이 좀 그렇길래 그런 걸 고민은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역시 다시 그냥 빅테크가 또 시장을 끌고 올라가 버렸죠. 어젯밤에요. 어젯밤 있었던 내용들, 기술적인 내용들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요. 그죠?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 시장이 삼각 수렴형을 위쪽으로 돌파한착했으니까 어떤 불안감을 떨쳐내면서 빅스가 10% 폭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안정이 되긴 된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걸 잊지 말자고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 그리고 BOJ 오늘 낮에 있습니다. 얘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어제 급등했었고 이런 점들이 약간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다만 아직까지 고점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죠? 단기 고점 나오지 않았다고. 유럽 증시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제서야 FOMC 회의를 반영을 한 거죠. 유럽 증시는 FOMC 회의 목요일 날 FOMC 회의 나기 전에 딱 마감을 했었으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서야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다. 이 정도면 아시아 증시도 오늘 일단은 상승 출발하고 분위기가 좋긴 좋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시아 증시도 일단 뭐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뭐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일단 눌림시 매수를 일단 기본적인 전략으로 갖고 가고 일단 당분간은 거죠. 이 7월 중순부터 지금 9월 중순까지 좀 제법 오랫동안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일단 조금 좀 올라오는 쪽으로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미 웬만한 악재들은 다 선반영을 시켰고 그래서 또 그리고 당장 미국 경제가 침체 이런 것도 아니니까
여기서 시장이 곧바로 아래쪽으로 훅 더 빠져버리려면은 네, 만약 시장이 여기서 빠지면 정말 많이 빠질 수 있고요. 정말 엄청난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정당화시키려면은 악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악재가 뭐다? 미국의 경기 침체나 이런 게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다 이겁니다. 참고로 어젯밤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물론 이 지표는 주식시장에, 금융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젯밤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지만은 금리 인하에 다 환호를 했습니다만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이제 반도체와 뭐 빅테크, 그죠? 기존의 대장들이 강하게 오른 겁니다. 돈 쏠림이 나타난 거죠. 물론 다른 친구들도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는데 빅테크 쏠림이 눈에 띄게 나타난 거죠. 그죠? 근데 이쯤에서 좀 고려하셔야 될 점이 있긴 있습니다. 요즘 이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평상시에 엔비디아가 4% 오른 거 하고 애플이 3% 오른 거 하고 지금 3, 4% 움직인 거는 약간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죠. 그죠? 지금은 제 생각에 한 2분의 1 정도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엔비디아가 어젯밤에 대충 4% 오른 거죠. 그러니까 한 2%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평상시에 오른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그죠? 지금 한 2%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을 평상시에 2% 정도 움직였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조금 좀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어젯밤 변동성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아직까지 크지 않습니까, 그죠? 변동성 지수가 하락한 거하고 다르게 어쨌든 그 시장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평상시보다 많이.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애플이 애플도 거의 4% 올랐지만은 실질적으로 평상시 2% 정도 오른 거라고 생각하면은 맞지 않을까. 하여튼 그래서 뭐 많이 올랐습니다. IT 빅테크가 많이 오르면서 나스닥 2.5% 올랐고 상승 종목수 굉장히 많았고요. 금리 인하에 환호한 모습이죠, 그죠? 러셀 지수도 만만치 않게 올랐는데 이 IT 빅테크의 돈을 좀 빨리면서 상대적으로 좀 서운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하여튼 그래서 다 같이 뭐 많이 올랐다. 뭐 요런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있었던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봉 보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 선물. 요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이었죠.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어떻게 됐냐?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 추세선을 못 넘어가지고 빌빌빌빌 했잖아요. 여기서 4거래일 동안 못 넘어서 빌빌빌빌 하다가 어제는 확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삼각 수렴형을 극복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은 뭐냐면은 여기 단기 바닥이 만들어졌고 요렇게 한 단계 올랐고 조정이 나왔고 요렇게 그러면은 지난번 요만큼 올랐던 만큼 그대로 더 오를 수 있다. 일단 상승 N자로 상승할 수 있다. 일단 그런 개념을 기본으로 갖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일단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여튼 어젯밤은 시작부터 강하게 올라갔고 이렇게 출발을 했고 하루 종일 강한 원웨이 상승장 비스무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젯밤은 사실 원웨이 상승장까지는 아니었고 좀 논란이 좀 있는 날이긴 했었죠. 하여튼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양호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요한 저항들이 여기가 전고점에 해당하는 자리죠. 19,000 제가 분봉에 지난번에 중요하다라고 선을 그어놨던 데가 19,982였죠. 사실상 이제 2만 선물 2만 자리인데 2만 자리를 지금 보시다시피 뭐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어젯밤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더욱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데를 극복하지 못했다, 급등을 했더라도 이거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수는 일단은 2만이란 자리를 사실상 이제 19,980 전고점이란 자리를 장대양봉으로 넘어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일단 분명히 긍정적으로 봐줘야 될 모습인 거고요. 이렇게 올랐다면은 전고점이 여기죠. 전고점 부근까지 일단 상승의 목표치를 열어놓는 게 보편적인 그런 해석의 관점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차트가 표시되는 이 모양은 이제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이제 연결 선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이렇게 좀 표시가 되는 거긴 한데요. 하여튼 어젯밤의 실질적인 움직임은 이랬다. 어젯밤의 실질적인 30분 봉입니다. 실질적인 움직임은 여기에서 출발해 갔고요.
장중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원웨이 상승장, 막 그렇게 강력한 상승장까지는 아니었고 워낙 급등을 했다 보니까 장중에 좀 매도세도 좀 잔잔히 있는, 약간 좀 논란이 있는 좀 그런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하여튼 FOMC 회의 날이 요 날이었고요. 요 날 30분 모습 보시면 이렇고요. 여기서 이평선들이 짜글짜글하게 모여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했으면 아래쪽으로도 좀 쏟아져 나올 수 있었는데, 이거 아무런 이유 없이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시간 외에서 한국 증시 낮 시간이죠. 낮 시간에 계속해서 올라가더니 이미 이 FOMC 회의 날 만들어놨던 고점을 시작부터 넘어서 출발했고, 원웨이 상승이나 어떤 뭐 강력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은 너무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지 단기적으로 일단 뭐 원웨이 상승 이런 건 실패를 하고 적당히 마디 가격에 걸려서 마감하는 식으로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어제 FOMC 회의 날은 19,530 이 자리 마디 가격을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두 마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19,840 여기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은 무지하게 강합니다. 지금 이 갭상승 출발로 표시가 되고 있죠. 지금 거의 1% 가까이 갭상승 출발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제 12월물은 2만 얼마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갭으로 확 떠서 표시되는 부분, 네, 이제 이런 점들이, 네, 이런 점들이 이제 그 BOJ 회의와, 네, BOJ 이벤트와 함께 곁들여지면은, 둘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이런 것들이 좀 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들썩들썩하면서 뭐 어제의 상승이 어제 요만큼 올랐잖아요. 이게 어떤 뭐 속임수다 뭐 그런 식으로 발전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서 다소 경계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만기의 영향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는 거죠. 12월물은 이제 2만 넘게, 네, 2만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저런 복잡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다? 삼각수렴형 넘어갔고 상승행자 목표치 열렸고 그렇게 해서 전고점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다. 나스닥 지수를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됩니다. S&P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S&P 지수는 더 좋게 봐주면 되죠. S&P는 이제 위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던 어떤 삼각수렴형 이런 추세선들이 있었는데, 이런 추세선을 얘도 몇 거래일 동안 넘지 못하다가 어젯밤에 훅 넘어갔죠. 레벨업 된 거고, 얘는 뭐 눈에 띄게 전고점까지 뭐 사실상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니 그냥 편안하게 좋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만 봐도 일단 아직까지 시장이 뭐 긍정적이다 이겁니다. 12월 선물, 12월 선물은 5,700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뭐 당분간은 일단 뭐 조금 좀 안정적인 흐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뭐 그저 그 어젯밤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 이것만 오늘 밤에 뭐 잘 특별히 문제 없이 넘기면은 당분간은 좀 평화로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러셀 지수인데요. 러셀 지수는 이게 그 보시다시피 사실 다시 대장이 얘가 돼서, 네, 나스닥이 대장 자리를 내려놓고 러셀 지수가 대장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좀 어려운 좀 그런 모습이긴 하죠. 그죠? 이게 너무 오랜 박스권이고 이 저항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물론 뭐 근데 일단 조금 더 살펴보자라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금리 인하 하긴 했으니까 뭐 그런 걸 재료로 해서 몇 년간 만들어놨던 1년, 2년, 3년을 만들어놨던 저항을 어떻게든 뭐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좀 지켜는 보자 이건데, 그리고 이 오랜 횡보를 거치면서 뭡니까? 오랜 횡보라는 게 뭐죠? 에너지 수렴, 힘을 많이 모으긴 했단 말이에요. 이 힘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정도 일단 이 정도 힘이면은 몇 년치 저항을 위든 아래쪽이든 다 뭐 깨부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래 좀 경계는 하면서 좀 지켜보자 이겁니다. 일단 아직까지 러셀 지수도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이런 횡보하고 있는 이런 녀석의 어떤 상승의 힘하고 좀 전에 보셨던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의 이런 모습하고는 분명히 이제 어떤 기초 체력이 다른 게 딱 그림에서도 벌써 드러나긴 합니다. 기초 체력 가장 좋은 게 S&P, 그 다음 중간이 나스닥, 제일 약한 게 러셀 지수잖아요. 근데 러셀 지수가 여기서 갑자기 대장이 될 수 있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좀 많이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주식시장 내용은 좀 일단 지수는 이 정도까지 봤고요. 좀 몇 가지만 좀 더 보자면요.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게, 나스닥은 이게 삼각 수렴형 말씀드리면서, 나스닥은 요렇게 삼각 수렴형이다. 삼각 수렴형은 위쪽으로 넘어갔네. 그러니까 위쪽으로 봐주자. 좋게 봐주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제 반도체 지수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올랐어요. 그죠? 얘도 단기 바닥 만들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N자 목표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전고점이 여기 저항 뭉태기 있잖아요. 이거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당장 여기 단기 고점 신호가 나온 건 아니니까 괜찮은데 지금 여기가 지금 단기 고점 저항에 걸려 있단 말이죠. 이거를 못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61선이라든가 21선이라든가 이런 무거운 이평선들이 내려오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뭘 봐도 이쪽이 저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얘가 아직까지 뭐 대장 지수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죠? 대장이 조금 좀 물론 아직까지 강하니까 괜찮은데 물론 또 앞으로도 시간이 가면서 회복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정고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지 못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버슈팅일 수도 있다라는, 어제 상승이 오버슈팅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는 가볍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보다 그냥 계속해서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점들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장은 뭐 나스닥이긴 해요. 반도체 지수도 강하긴 강합니다. 아직까지 대장이 좋긴 좋은데 대장이 교체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 보시다시피 대장의 힘이 슬슬슬 빠져간다라는 거죠. 사실 실질적인 대장의 힘, 반도체, 실질적인 대장의 힘이 슬슬슬 꺾여간다는 게 물론 어젯밤은 좋은데 좀 건강 상태에 대한 좀 의문을 가져볼 그런 때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봤고요. 엔비디아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엔비디아가 사실상 뭐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얘는 전 세계 주식 시장의 뭐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얘는 사실 이제 어젯밤에 물론 오른 건 좋은데 그건 분명히 칭찬할 점인데 요렇게 일단 얘도 대충 그을게요. 대충 봐도 삼각 수렴형이죠. 얘는 삼각 수렴형 위쪽에서 내려온 추세선 근처에도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 근처에도 못 가고 있고 뭐 물론 단기적인 이런 삼각 수렴형을 극복은 했을 수 있습니다. 얘는 극복했을 수 있는데 극복을 했다는 자리가 좀 그렇죠. 조금 자세히 뜯어보자면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위에서 내려온 추세선 위에서 이런 추세선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일단 극복했다라고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에요. 여기는 당장 직전 고점이죠. 9월 12일, 뭐 13일 지난주에 만들어놨던 여기 일단 여기도 못 넘어가고 지금 윗꼬리가 삐질삐질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 이 자리가 또 어떤 중요한 무거운 중장기적인 이평선들이 지나가는 어떤 그런 마디 가격 비스무리한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저항권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리고 여기는 진짜 의미 있는 자리가 여기죠. 이 자리를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 부근에도 못 와서 지금 여기서 삐질삐질거리고 있다는 게 이게 일단은 조금 좀 이제 많이 좀 안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 반도체의 힘이 좀 급속하게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대장이 좀 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 대장의 위치 아직까지 왕좌에서 내려온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대장은 대장인데 야 대장들의 기소 체력이 많이 빠졌다. 러셀 지수로 평화롭게 자기의 힘을 나눠주고 뭐 대장이 교체가 되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대장이 기초 체력을 좀 유지하고 좀 어느 정도 얘가 힘을 갖고 있어야 시장이 안 무너지면서 중소형주로 돈을 넘겨줄 수 있고 순환매가 돌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그렇게 돼야 대장이 평화롭게 교체가 될 텐데 이거는 기초 체력이 좀 많이 훼손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뭐 올라간다고 하니까 고점 나온 건 아니니까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좀 체력이 없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렸고 저 변동성 지수입니다.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는 어젯밤 시장의 삼각 수렴형을 위쪽으로 돌파한 척하면서 신고가 랠리 그런 가능성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긍정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얘도 뭐 하루 정도는 일단 조금 좀 더 경계를 하긴 하자고요. 이 정도면은 언더슈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지 오늘 밤에 혹시나 되돌리면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 물론 많이 안정됐으니까 괜찮은데 가벼운 경계 정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좀 전에 우리 엔비디아 반도체 지수 봤던 것처럼 21선, 61선 이런 중요한 저항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21선, 61선이 엔비디아나 반도체 지수는 저항으로 확인이 됐었지만 얘는 지지선이란 말입니다. 대략적으로 지지선 부근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변동성 지수는 사실 이런 지지선들을 딱딱딱 정확하게 지키고 그러는 일은 사실 조금 좀 드물긴 합니다.
이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어떤 이쪽 뭐 지지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자리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 봐도 다소 좀 경계할 필요는 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좀 많이 안정이 된 건 분명해요, 그죠? 분명하긴 분명한데 마음을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어제 채권 시장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고용지표 좋았다, 그죠? 고용지표 좋았고 FOMC로 인해서 뭐 재료 노출됐다, 그런 개념으로 채권 시장의 조정이 시작됐고요. 아직까지 그죠? 채권 시장의 조정이 시작됐으니까 뭐죠? 30년물 국채 선물입니다. 고점은 나온 거예요, 그죠? 고점은 나왔다. 고점은 나왔는데 저점이 안 나왔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단기 저점이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화 강세, 달러와 약세 나타났죠. 유로화 강세, 달러와 약세. 금리 인하 50bp나 했다. 그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좀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조금 뭐 진행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방향성을 좀 약세 쪽으로 이제 좀 잡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달러 약세로 인해서 원자재들 강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굴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국제유가 이런 것도 어젯밤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국제유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일단 국제유가는 어제까지 마감으로 봐서는 21선을 돌파한 착하고 이제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봉에서와 약간 모양이 다를 수 있긴 있는데 30분 봉인데 이렇게 내려오는 이 선이 21선에 해당하는 선입니다. 일봉에서 21선에 해당하는 선이 여기인데 어제 밤에 움직임이 어땠냐? 돌파한 착했다. 21선 돌파한 착했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선물 만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는 건가 봐요. 네. 아니면 지금 원래 이게 HTS를 지금 한번 다시 껐다 켜야 되는 시간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나 어쨌든 국제유가 지금 하락 중이긴 하나 어젯밤까지 모습을 보면 일단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오늘 코스닥 시장과 사실 어제 코스닥 시장과 모양이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국제유가 움직임이 오늘도 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등등의 랠리 이런 게 계속되면서 코스닥이 지금 어떻게 됐죠? 코스닥이 어젯밤에 아니고 코스닥이 어제 낮에 21선을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 코스닥 선물 30분 봉입니다. 이게 21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어제 21선 돌파 안착했어요. 이 정도면 필요하지 않겠냐 싶은데 국제유가 어젯밤 여기 돌파 안착했죠. 국제유가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 또 제약바이오가 강한 걸 고려하면 코스닥은 오늘도 조금 더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닥은 단기 바닥 이렇게 쌍바닥 만들었고 얘도 삼각수렴형 극복하면 당분간 좀 더 오를 수 있겠죠, 그죠? 당분간 일단은 뭐 좀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당분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대략적으로 보편적으로 21선 부근까지는 일단은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점은 일단 이 정도까지 일단 목표치 열어놓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다 같이 분위기 좋죠, 그죠? 당장 어떤 뭐 위험 신호 이런 거 없고 코스피는 당장 오늘 삼각 수렴형을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죠? 그동안 약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들 서로의 힘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고민들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첫 금리 인하 했으니까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